네, 전 시간은 저희가 파이썬에서 if 조건문을 만드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형식, else가 없는 조건문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만드시는 방법은요, if라는 키워드를 써주시고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조건식을 써주시면 돼요. 뭐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 그냥 뭐 and, or 뭐 이런 식으로 조건식들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록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콜론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콜론은 파이썬에서 콜론은요 조건문, 조건식 뒤에 그 다음에 while 반복문 뒤에 for 반복문 뒤에 이렇게 그 어떤 블록을 시작을 할 때 콜론을 쓰시고 블록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블록을 시작을 할 때에는요, 반드시 들여쓰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블록 안에서, 같은 블록 안에서 들여쓰기의 크기는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되고요. 동작하는 그런 방식은 만약에, 그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문장을 실행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블록 넘어가서 그 다음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하겠다. 그런 코드가 되는 겁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어렵지 않으실 거고. 아, 들여쓰기 얘기가 나와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기 프린트문이 있어요. 들여쓰기를 하고 프린트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서 프린트를 했어요. 자, 이거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일까요? 아닐까요? 실행할까요?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문장입니다. 여기서도 에러가 무슨 에러예요? 인덴테이션 에러라고 나오죠. 인덴테이션 에러. 그러니까 같은 블록에서는 들여쓰기의 크기가 항상 일정해야 돼요. 지금 이것도요. 음, 그러니까 같은 블록인 거예요. 그죠? if문 안에 있는 문장도 아니고 form은 안에 있는 문장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마음대로 들여쓰기를 하시면 안 돼요. 파이썬은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작한 위치를 맞춰주셔야 돼요. 이게 들쑥날쑥하면은 코드 자체가 실행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꼭 if라고 하는 블록 안에서만 들여쓰기를 하고 들여쓰기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코드 셀도 마찬가지. 자, 여기를 만약에 들여쓰기를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에러 없이 시작이 되는군요. 어허. 네. 얘는 되는군요. 이게 왜 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쓰는 거는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쓰시는 거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그 들여쓰기 라인을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해야 하고요. 자, 텍스트 셀을 하나 추가를 하셔서 서브 목차로 자, 이번에는 else가 있는 조건문이라고 할게요. 있는 조건문. 전 시간에는 else가 없는 조건문을 다뤘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else가 있는 조건문입니다. 일단 문법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문법은 if로 시작을 하고요. 조건식을 써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들여쓰기를 하셔야 되고요. 들여쓰기 한 다음에 여기서는 조건식을 만족할 때 실행할 코드 블록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여기 1번이라고 할까요? else는 if랑 같은 라인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콜론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콜론을 사용하고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할 때 실행할 코드 블록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if랑 else는 같은 들여쓰기 라인에 있어야 돼요.
같은 들여쓰기 라인에 어야 되고요. 콜론 하고서 블록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으면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if 블록 안에서는 항상 일정한 크기의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else도 마찬가지입니다. else 다음에 콜론 써주셔야 돼요. 컬러는 블록을 시작한다라는 의미고요. 블록을 할 때에는 들여쓰기를 하고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같은 블록 안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크기로 들여쓰기를 하셔야 되고요. 어, 뭐 동작하는 원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조건식을 만족할 때는 1번에 있는 블록, 1번 블록을 실행을 하고요. 어,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할 때는 2번 블록만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실행될 수는 없어요. 1번이 실행이 됐으면 2번은 실행이 안 되는 거고요. 1번이 실행이 안 됐으면 2번이 실행이 돼야 돼요. 그게 if else입니다. if else고요. 어, if 조건식 다음 하고요. else 다음에는 반드시 콜론을 쓰셔야 돼요. if 조건식과 그 다음에 else, else 다음에는 반드시 콜론을 쓰셔야 됩니다. 콜론을 써야 하고요. if 블록과 else 블록은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야 돼요. if 블록과 else 블록은 반드시 들여쓰기, 인덴테이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들여쓰기의 크기는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들여쓰기 크기는 일정해야 돼요. 들여쓰기를 두 칸 했다가 네 칸 했다가 다시 두 칸 했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자, 위쪽에서는 나이를 입력을 받았을 때, 0보다 큰 경우에만, 크거나 같은 경우면 출력을 했는데, 0보다 작은 경우에도 출력을 하는 그런 코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똑같이 age라고 하는 변수에 int 값을 저장을 할게요. int 값을 저장을 할 건데, 그 int 값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은 거예요. input 받은 거예요. input 받은 거고, 프롬프트를 보여줘야 되겠죠. 뭐뭐 해라, 무엇을 입력해라, 이렇게 프롬프트를 보여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입력하세요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나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콜론 다음에 엔터를 치니까 바로 들여쓰기 바로 해주죠. 자, 일단은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구조만 먼저 잡을게요. 구조만. 자, 그 다음에 else 콜론 그리고 엔터 여기서 어떤 일 이런 구조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구조로. 파이썬에는 패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패스가 뭐예요? 그냥 지나가다, 건너뛰다 이거잖아요. 패스하면 넘겨주는 거잖아요. 넘겨. 그래서 패스는 그냥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파이썬 여기를 이렇게 빈칸으로 남겨두게 되면 문법에 오류가 있다라고 실행이 안 되거든요. 문법에 오류가 있다고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패스를 남겨두게 되면 실행이 돼요. 여기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서 물론 정수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코드가 돼요. 물론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문법적인 오류만 없애게끔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코드가 패스라고 하는 코드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패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언제 이용하냐면, 조건문 같은 거 만들 때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if, elif, else if, else if, else if 이렇게 하면서 조건식이 많아지게 되고, 그럼 일단 필요한 조건식들을 쭉 하고 먼저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조건식 안에서, 각각의 조건식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나중에 이렇게 작성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 패스를 이용하시면 되게 유용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if, else가 들여쓰기, 어떤 식으로 들여쓰기를 해서 코드 구조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코드 구조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위치로 가서 거기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그러면 들여쓰기나 이런 것들 잘 지키면서 하실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까요? 여기서 다시 들여쓰기를, 원래대로 들여쓰기를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and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여기 주석으로 1번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도 주석으로 2번 이렇게 할까요? age라고 하는 변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1번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는 and라고 출력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시 얘기해서 age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 else로 갈 거예요. 그래서 2번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을 하고 끝났으면 and라고 프린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문은 if else랑은 상관이 없는 조건문과는 상관이 없는 프린트문이 되는 거고요. 조건을 만족할 때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 두 개의 블록이 있는 그런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는 프린트문 하나만 넣을게요. 이렇게. 프린트문은 뭐라고 넣을 거냐면 위쪽이랑 똑같이 넣을게요. 당신은 몇 살이군요. 이렇게. 당신은 age 살이군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2번은 0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는 얘기는 음수를 입력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음수를 입력했다는 얘기니까 잘못된 나이가 입력된 거죠. 그죠? 어, 나이는, 나이는 뭐 0보다 크거나 같, 같아야 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되신 분들은 실행해 보세요. 만약에 0이나 혹은 양의 정수를 입력한 경우에는 몇 살이군요 하고서 and 하고 끝나게 되고요. 만약에, 만약에 음수를 입력한 경우에는 else 블록이 실행이 되고, 그리고 and가 출력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혹시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if else도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러니까 문법만, 이런 다른 언어들과 조금 다른 점, 뭐 SQL과 다른 점, 뭐 이런 것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나머지 코드가 동작하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 하나 해볼게요. 정수를 입력받아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출력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코드셀을 하나 만드시면 되겠죠. 인풋을 사용하라는 얘기고요. 입력받으려면 인풋 함수 써야 되고요. 문자열을 정수로 바꾸려면 int 함수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결정을 하시려면 나누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어려우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자, 숫자를 저장하겠다. 그러니까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야 되죠. 뭐 변수 이름은 x라고 하든, 뭐 아니면 뭐 n이라고 하든,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변수 이름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넘버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저장할 거고요. 정수를 저장할 거예요. 자, int를 저장하면 되겠죠. 근데 문자열은 우리가 직접 문자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input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입력받은 내용을 int로 바꾸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네, 나머지 코드들은 정수가 입력됐다라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넘버를 2로 나눈 무엇을 계산하면 될까요? 나머지를 계산하면 되죠. 나머지 계산할 때 연산자가 뭐라 그랬어요? 퍼센트. 2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죠. 같다. 비교하면 돼요. 뭐랑 비교할까요? 0이랑 1,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하면 되죠. 0과 같으면 짝수란 얘기고, 1과 같으면 홀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랑 비교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나머지가 0일 때, 패스, 그 다음에 else, 그렇지 않을 때, 요거는 들여쓰기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구조는 이런 구조가 되죠. 그쵸?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그렇지 않을 때. 2로 나눈 나머지는 0 아니면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if, els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조를 잡아놓고, 그럼 여기서는 짝수라고 프린트하면 되는 거죠. 예, 짝수 이렇게 프린트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홀수라고 프린트하면 되는 거죠. 홀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되신 분들은 실행해 보세요. 123, 3으로 끝났으니까 홀수겠죠. 여기 홀수 이렇게 되겠죠. 네, 실행하는데 만약에 16 그러면 얘는 짝수겠죠. 잘 나오죠. 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죠? 자, 조건문을 사용하실 때 파이썬은요 조금 더 쉽게 비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false value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음, 파이썬에는 false value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짜로 취급하는 값들 뭐 이런 뜻이에요. 파이썬에서 파이썬에서 false로 취급하는 값들 얘네들을 false value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숫자인 경우에는 이 숫자가 정수 타입이든 실수 타입이든 상관없어요. 숫자인 경우에 0은 false예요. 숫자인 경우에 0은 false고요. 문자열인 경우에 빈 문자열은 false예요. 그러니까 빈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비어있는 문자열이에요. 공백이 공백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거는 빈 문자열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백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문자열인 거고요. 공백조차 없는 경우. 따옴표 시작, 따옴표 끝. 그러니까 정말로 말 그대로 문자가 하나도 없는 문자야. 이런 문자열은 false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none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거 하기 전에 비어있는 문자예요. 리스트. 저희가 아직 그 리스트가 무엇인지는 공부하지 않았어요. 내일은 선거일이고 모레 반복문을 하면서 리스트가 무엇인지를 다룰 건데 우리 PLSQL에서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값들을 여러 개 저장하는 거. 그런 게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열에는 값들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처음에 시작을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파이썬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리스트도 배열도 false 취급을 하게 됩니다. false 취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non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none. 이 none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변수의 값을 할당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파이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없다란 뜻이에요. 없다. 아, 어, 널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널이 없다란 뜻이죠. 예. 변수의 값이 없다. 혹은 뭐 함수가 리턴 값이 없다라고 할 때 none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none도 false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0이거나 비어있는 문자열이거나 뭔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개념, 비어있다, 없다, 이런 개념들은 파이썬에서는 false로 취급을 해요. 없다, 비어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false예요. 그래서 none이라고 하는 것도 false 취급을 합니다. 자, 이거를 왜 알려드렸냐면, 이거를 이용하시면은요, 위쪽 코드를 다음과 같이 바꾸실 수 있으세요. 자, 숫자를 입력받는 것까지는 그대로 쓸게요. 정수로 변환하겠습니다. 인풋 입력받겠습니다. 정수 입력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넘버를 2로 나눠요. 비교하지 않고 그냥 끝내요. 이렇게 쓰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쓰실 수 있으십니다. 자, 짝수, 홀수를 정확하게 출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패스에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두 번째 패스에는 짝수. 여기가 홀수고요. 여기가 짝수예요. 홀수를 영어로 odd number라고 얘기합니다. 홀수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짝수는 even number라고 얘기를 해요. even number. 위쪽하고 구분하려고 이렇게 썼어요. 자, 왜 여기서는 왜 홀수라고 써야 되느냐 생각해 볼까요? 자, 숫자를 아무거나 입력을 해보세요. 저는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줬어요. 여기다가. 입력을 13을 했죠. 여기서 뭐 계산하죠? 나머지 계산하죠. 나머지 계산하면 나머지 얼마가 돼요? 1이죠. 맞아요?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숫자 1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숫자 1은, 숫자 1은 홀스가 아니니까 true인 거예요, true. 그래서 여기가 실행이에요. 그래서 홀수라고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짝수를 입력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고. 똑같이 실행하는데 제가 짝수를 입력을 했어요. 그럼 짝수라고 잘 나오죠. 그죠? 음.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돼버린 거예요. 0. 0. 0은 false 취급한다 그랬죠. false니까 여기가 false니까 false인 경우는 어디로 가요? else로 가잖아요. else. 그래서 여기서는 짝수라고 출력을 하는 겁니다. 네. 코드 이해되세요? 저는 이 코드를 우리말로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해요. 만약에 숫자를 일어나는 나머지가 있으면, else 일어나는 나머지가 없으면. 나머지가 있다, 홀수잖아요. 나머지가 없다, 짝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교하는 식이 없는 경우에
우리말로 저는 뭐뭐가 있으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면 말 통하지 않아요? 그죠? 숫자를, 만약에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나머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홀수란 얘기잖아요. 나머지가 1인 경우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짝수. 그래서 이 false value, 파이썬에서 false로 취급하는 값들을 이용하시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0과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코드를 만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나열된 값들 이외의 다른 값들은 전부 다 true로 취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인 경우에 0은 false, 나머지 모든 숫자는 다 true.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전부 true. 0만 false, 0만 false. 문자열도 마찬가지예요. 비어있는 문자열만 false, 한 글자라도 있으면 전부 다 true. 그러니까 뭐뭐가 있으면 true인 거고요. 무엇이 없으면 false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파이썬에서 생각하는 참과 거짓이에요. 참과 거짓. 네,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션은요. 정말 질문 없으세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되죠? 네, 체인드 컨디셔널이라고 할게요. 아, 이거는 뭐냐면 else if예요, else if. 쉽게 얘기해서 else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 조건식에 나오는 거. else다, 그러니까 if하고 뭔가 조건을 검사를 한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게 맞지 않았어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else로 가겠죠. 근데 else로 갔을 때 다시 한번 뭔가 조건을 검사하는 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90점 이상이면, 그렇지 않고 80점 이상이면, 그렇지 않고 70점 이상이면. 이런 코드를 만들고 싶은 거죠. 어, 언어들에 따라서 이 else if를 키워드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로 만들지 않고 그냥 else if 이렇게 떨어뜨려 공백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도 있고 그래요. PL SQL에서는 키워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그쵸. if 이거죠. 이가 빠져 이 하나만 빠뜨렸죠. 그죠? 이 하나만 빼가지고 else if라고 키워드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파이썬은 S까지 생략하고 elif라고 합니다. elif.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가 조금씩만 달라지는 것 뿐이고요. 동작하는 원리나 작성하는 코드 방식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문법만 정리를 해보면, if를 쓰겠죠. if 쓸 거고, 첫 번째 조건식을 쓸 거예요. 콜론을 쓸 거고요. 그리고 들여쓰기. 이 들여쓰기에는 조건식 1번이 true인 경우 실행할 코드 블록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아니다. 그러면 else 이렇게 가겠죠. else 이렇게 갈 건데 여기서 다시 if 하고 뭔가를 검사를 해야 돼요. 이때 파이썬에서는 다 지우고 elif 이렇게 쓰는 겁니다. elif. 그리고 두 번째 조건식을 만들어줘요. 그럼 나머지 문법은 똑같겠죠. 조건식이 있으니까 콜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줄 바꿔서 들여쓰기. 그리고 여기에서는 조건식 2번이 true인 경우. 여기가 true인 경우 실행할 코드 블록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elif는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if, elif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else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죠. else도 마찬가지로 콜론을 쓰셔야 됩니다. 콜론 쓰셔야 되고 이 else 블록에서는 어, 위의 모든 조건들이 위의 모든 조건들이 거짓일 때, false일 때
실행할 코드 블록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네. 엘리프는 한 개 이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lse 블록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고. 들여쓰기 모든 크기로 일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엘리프 블록은 한 개 이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문제에서 조사해야 되는 조건식이 몇 개냐? 세 개다. 그러면 if, elif, else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고요. 네 개다. 그러면 if, elif, 그 다음에 else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elif 블록은 한 개 이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else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else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else 블록은 문제에 따라서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if, else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if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if 하고 문장이 끝나도 되는 거고, if, else 하고서 문장이 끝나도 되는 거죠. elif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블록 안에서 들여쓰기는 같은 크기로. 모든 블록 안에서 들여쓰기 크기는 같은 크기로. 요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두 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 숫자를 입력받아, 정수라고 안 할게요. 이게 뭐 실수일 수도 있고 정수일 수도 있어요. 숫자를 입력받아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니면 0인지를 출력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보시고요. 요게 되신 분들은요. 음, 숫자 3개를 입력을 받을게요. 시험 점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점수, 시험 점수를 3번 입력받으세요. 그럼 시험 점수가 3개가 생기겠죠. 뭐 스코어 1번, 스코어 2번, 스코어 3번 이렇게 해서 시험 점수를 3개를 입력을 받을 수 있겠죠. 시험 점수 3개를 한 번에 숫자 3개를 한 번에 입력받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씩 3번에 걸쳐서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험 3번 입력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입력을 받으셨으면 그 다음에는 총점을 계산하세요. 총점 계산하시고 평균을 계산을 하세요. 계산하시고 평균이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이때는 B, 그리고 70점 이상이면 C, D는 안 할게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F. 너무 야박한가요? 는 F를 출력하세요. 네, 이런 문제를 이렇게 문제 3개를 해보시면 됩니다. 계산하고 출력까지도 한번 해보세요. 계산하고 출력까지 해보시고. 시험 점수가 3개가 있어야 되고, 세 과목의 총점 평균이 계산하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A, B, C, F. 이렇게 출력하는 코드까지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 두 개를 네, 하나씩 해보세요.
선생님, 네,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네네, 여기 else 블록은 생략 가능하다고 했는데, 네. 혹시 if랑 elif 이거 둘 다 만약에 조건식이 펄스인데,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else를 쓰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데 else를 거기서 생략해버리면, 그럼,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if랑 똑같은 거죠. 여기, 우리 제일 위에서 했던 if문 보세요. 정수를 입력하겠죠. 음수가 입력이 됐어요. 그럼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엘리프도 마찬가지. 만약에 else를 안 쓰고, 엘리프까지만 있었어요. 첫 번째 조건식도 만족하지 못하고, 두 번째 조건식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리고 else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네, 뭐 그런 코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마 else가 있어야 되는 문제이겠죠? 아마도?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